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와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확진자 추세인데요. 2월 중순 한 18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탈리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정 추세에 S자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는 지금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고전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조금 끊겨 있죠. 데이터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케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3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 데이터가 조금 원활하지 않아요. 분류 기준도 갑자기 바뀌었고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의 그 질병통제예방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CDC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쪽에서 그 미국의 데이터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좀 달라요. 최근 들어올수록 확진자가 줄어드는가? 이런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는 글들을 잘 읽어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 제대로 리포트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조차도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도 이와 같이 중간에 이렇게 좀 미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데이터는 정말 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투명하게 우리가 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통제가 잘 안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탈리아도 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역 간의 이동조차도 금지시키고 상점도 금지시켰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중국에 두었습니다. 남탓만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봤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중국에 두고 중국 탓만 하진 않았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문제의 해결책을 내부로 본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격리하고 또 온 국민에게 홍보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라든지 마스크를 일상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결속을 다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문제의 원인을 중국에만 두고 마치 동양인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듯 했던 이런 서양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결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한 달 정도 되면 진정될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스페인, 미국,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일 확진자 추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확진자 추세도 데이터가 약간 조금 삐끗삐끗 하는데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더 많았죠. 그러나 3월 며칠 이후부터는 이탈리아가 확연히 많아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0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0이 아닙니다. 누적 사망자 추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처음에는 한 명도 없었죠. 두 국가 전부 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 18일 이후로 조금 급변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사망자 수가 적은데 이탈리아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망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국가가 정말 문제를 잘 바라보고 해결책을 잘 설정을 해서 잘 밀고 가고 있구나. 그리고 국민들도 거기에 지금 잘 협조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 이탈리아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